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3만 명. 이게 참 대단한 사실은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처음 생긴 게 1906년인데요. 한 명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게 10,000명이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10,000명이 더 늘 때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8년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 다음에 또 10,000명이 돼서 30,000명이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걸린 것이 딱 5년 걸렸습니다. 이 그냥 단순한 3만 명 하는 거 하고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변호사 한 명이 약 1,700명 정도의 시민을 이제 상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변호사가 해야 하는 그 시민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약 930여 명으로서 우리가 약 한 뭐 2배 정도. 그럼 영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국은 변호사 수가 더 많아요. 사실은 한 1인당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한 500여 명, 527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는 말하자면 바로 또 미국에 비해서도 변호사 수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3.56배 정도 가까이게 변호사 수가 많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영미법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미법 체계하고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체계는 법이 구조가 많이 다르거든요. 소위 영미법은 판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법이 성문법으로 딱 이렇게 있지 않고 전부 판례들을 모아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유출을 해야 되니까 다 연구 조사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변호사 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변호사가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같은 대륙법 계통인 일본하고 독일이죠. 그죠? 그럼 일본은 우리 변호사가 1인당 상대해야 되는 시민의 수가 한 3,000명 정도 돼서 우리나라보다 변호사 수가 거의 한 1.8배 정도 적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해야 되는 수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1,700명을 상대하면 되는데 일본은 3,000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러면 독일은 어떠냐? 독일은 1인당 1인의 변호사 상대해야 되는 수가 485명. 한 500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3배 이상, 한 3.5배 정도 변호사 수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독일법 계통 중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의 중간쯤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는 이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좋은가, 적은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변호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선진국에 왜 그렇게 변호사가 많으냐, 우리나라보다. 변호사가 소송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저기 있는데, 의사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지만은 또 의사는 병을 예방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도 찾아가지만은 병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검진도 받고 미리 적절하게 그것도 하고, 이런 체력 보강도 하고 예방약도 먹고 예방 주사도 맞고 하는 그런 방대한 일이 있잖아요. 의사도. 변호사를 소송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보는 거는 의사를 아픈 사람만 치료하는 거라고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방의 역할이 의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변호사는 예방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 결혼하고 이혼하고 사업하고 취직하고 모든 일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은 다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방의 그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의사는 그 아픈 거 하나만 하지만 변호사는 삶의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하니까.
그래서 예방 법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변호사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변호사가 적으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예방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제는 세계 선진국의 법 쪽에는 예방 법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대형 로펌에 그 사실은 소송하는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한 20, 30%밖에 안 돼요. 7, 80%가 예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방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필요를 갖다가 자문해주고 거기에 맞는 계약서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예 그 법적인 분쟁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또 더 큰 업무가 돼버린 거예요. 변호사의 그 역할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예방이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소송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그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는 잘만 활용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좋은 동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변호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변호사하고 하는 대화는 모든 것이 소위 privileged, 소위 그걸 갖다가 그 면책 특권이 있는 거죠. 노출할 의무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의 직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의 질서를 잡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 다닐 때 우리 첫 번째 교수가 들어와서 당신들 직업이 뭔지 아느냐 해서 변호사 이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명칭이고 당신들이 진짜 하는 일은 생각의 질서를 잡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변호사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평소에 변호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을 변호사하고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그 사람의 그런 논리적인 사고의 검증을 한번 받아보면서 그것은 굉장히 사는데 안전하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은 판단 조력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치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주치의. 주치의는 조금만 이상이 있을 때, 혹은 이상이 없을 때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건강에 전문적인 그거를 이제 받듯이 주치변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의 생활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두는 것을 저는 강추를 하는 겁니다. 그 변호사는 잘 고르셔야 돼요. 물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소위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배려할 줄 알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중에서 눈여겨서 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별 일이 없어도 만나서 이 친분을 그거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갑자기 변호사 찾으려면은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있으면은 다 할 줄 아는 하지만 천만의 말씀. 예. 비뇨기과 의사가 심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전문화될수록 이게 다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변이 있으면 전문의가 아니라 전문변이 있으면 자기가 갈 때 적절한 변호사를 또 골라줄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의논해서 이런 글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것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생각에 있어서 질서가 더 잡혀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의 질서가 잡히면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져요. 네. 엉뚱한 생각을 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은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질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지고 사회가 더 합리적인 사회로 변해간다는 것이니까 우리 변호사가 3만 명이 늘었다는 것은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